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를 교육을 할 때 임플란트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들이 학교에서 임플란트를 배우지 못하고 나왔을 때 처음에 임플란트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이전에는 이렇게 매끈한 임플란트를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거친 표면을, 근데 이 거친 표면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었던 그 스웨덴 사람들이 이 면을 거칠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에도 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거친 표면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매끈한 것보다는 이렇게 오돌도돌 거치다면 접촉 면적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니야. 그냥 쉽게 생각만 해도. 그런데 이게 티타늄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금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면이 넓을수록 그 중금속이 이렇게 몸속으로 빠져나와서 축적되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그 정도로 써놨어. 그 책에 보면.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없는지 지금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전에도 저런 임플란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임플란트는 이렇게 매끈하게 하고 여기다가도 구멍을 뚫어놨었어. 이렇게 뼈가 자라 들어가서, 뼈가 이렇게 쏙 자라 들어가면은 자꾸 안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은 구멍 뚫어놓은 거는 다 앞에 거 봐봐. 여기도 보면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뼈가 이 안으로 자라 들어가서 이렇게 꽉 잡고 있게 하겠다는 생각들도 했었던 거고, 근데 나중에는 그런 구멍은 안 만들었어. 그 다음에 또 뭐 좀 보면 형태가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좀 잘 파고 들어가게. 그 다음에 뭐 이 날을 아주 빼죽하게, 어느 정도 이걸 날카롭게 하느냐,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다음에. 이게 이제 표준 옛날 최초에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원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트리아이라는 회사에서 오스티오타이트 해가지고 황산으로 한번 부식시키고 염산으로 부식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거칠게 만들고, 이 거친 정도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뼈가 여기까지 차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혹시 거친 데에 밑에까지 뼈가 내려가면 여기에 세균이 달라붙거나 그러면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어느 정도 뼈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은 이렇게 매끈한, 이것도 뭐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트리아이에서도 이 거친 면을 여기까지 다 올려버렸어.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예전에 나오던 그 메가젠 임플란트 같아요. 메가젠 임플란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매끈한 건 그래도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칠게 했는데, 이거는 그거를 뭐 RDM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릿 블래스티드 이렇게 GRIT 하고 손 찍고 블래스티드 그릿이라는 건 어떤 알갱이, 알갱이로 때려서 팠단 얘기야. 알갱이로 때. 근데 그 알갱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산화 알루미늄으로 때리기도 하고, 뭐 산화 티타늄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그 때린 조각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뭐 유리나 뭐로 탁 쳤으면 유리가루 모래가루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탁 치고서 남아있어도 저절로 흡수가 돼버리는, 녹아 없어지는, 그래서 Resorbable Blasting Media 해가지고 흡수가 되는 이 블라스팅 재료라는 뜻이지. 그런 걸로 결국 이제 그 그릿 블라스팅이라는 거, 이렇게 알갱이를 쳐서 때려서 파는 것도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썼다가 대체로 RBM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통일이 됐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이게 아마 요즘 나오는 네오 말고 그 네오 주인이 바뀌기 전에 예전에 나오던 네오 임플란트가 요즘에는 그 예전 주인이 하다가 어떻게 그걸 잘 안 돼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떤 치과 의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네오라는 데서 국산 임플란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다음 한번 잠깐 볼까? 됐어요. 아까 그걸로 봐요. 네. 이거는 SLA 서피스, 샌드 블라스팅하고, 샌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알갱이로 친 다음에 다시 산으로 해서,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국산 임플란트를 좀 안전한 곳에다가 심고 실험을 해보니까 RBM 서피스보다 뼈가 훨씬 좀 빨리 붙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꽤 그래도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 SLA 서피스로 다 바꾸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딱 친 다음에 그 알갱이를 싹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시 산으로 이렇게 부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식시킨 산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몸속에서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제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제조 비용도 좀 더 들고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낫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칼슘이니 마그네슘이니 이런 거를 좀 표면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더 좀 빨리 붙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임플란트들을 만드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SLA 서피스 이상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게 뭐 한 달 반이면 붙는데 한 달이면 붙는다. 그게 한 일주일이면 붙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데, 또 뼈의 상태에 따라서 암만 잘 붙어도 오래 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이렇게 비교를 옛날 처음에 머신드 서피스, 턴드 서피스, 스무스 서피스, 스무스 서피스라는 거와 스무스 서피스와 라프 서피스의 짬뽕, 그다가 이제 라프 서피스 진동으로 해놔야지. 그런데 라프 서피스도 이렇게 산으로 2번 부식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릿 브레스티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알갱이로 때려서 한 다음에 다시 산으로 부식한 SLA 서피스라는 거. 그거를 예전에 임플란트, 그 다음 골유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막상 이 임플란트를 뽑아내야 될 때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싹 깎아서 이렇게 쏙 뽑아보면 마치 진짜 금속하고 뼈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실패를 하면 싹 뽑아냈을 때 여기 뼈하고 임플란트 주변 사이에 내가 말한 그 6가지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뼈가 잘 달라붙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살이 싹 둘러차고 그 다음에 뼈가 붙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봐서 이거는 뼈가 붙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빼내고 이렇게 하잖아요.